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또 판매가 하고 있는 정말 수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과연 어떤 거를 선택을 하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랑 저희 집에서 무슨 제품을 쓰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어떤 제품의 종류나 특성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양치질의 목적은 치태나 치석, 세균을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데 있단 말이죠. 치실의 목적은 뭐죠? 치간칫솔의 목적은 양치질로 안 되는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치태나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먼저 하고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하고 이 세 가지만 잘 지키고 있다면 사실 제품의 종류나 이런 거는 되게 미세한 차이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이런 뭐 칫솔 살균기도 있고 혀 클리너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다 없던 것들이거든요. 없다고 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개하려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 우리 집입니다. 저희 집 사진부터 딱 찍었어요. 보면 단촐하죠. 단촐한데 멀리서 보니까 이제 가글이 보이고 뭔가 칫솔 2개가 있고 어린이 칫솔이 있고 치실이 보이고 왁스가 있고 치약이 있고, 그런데 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면 1번 치실, 중요한 순서대로예요. 이거 어린이용이긴 한데 저희 딸도 쓰고 저희 와이프도 쓰고 저도 써요. 다음에 칫솔 2개,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와이프 거예요. 요거는 우리 딸 칫솔인데 이 중요한 거는 떨어져 있죠, 서로가. 그리고 와이프 거랑 저 거조차도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뜨려 놨을까? 치약, 뭐 정말 많은 치약 제품들이 있는데 어느 특정 상품을 저는 쓰지는 않고, 제가 원래 뭐 썼었냐면 저희 와이프가 마트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이 핑크솔트 치약을 실제로 저희 집에서 되게 오래 썼어요. 다음에 투스무스, 이거 되게 중요하고, 다음에 가글, 저는 리스테린 토탈케어를 집에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칫솔 제가 왜 떨어뜨려 놨을까요? 입안에 세균이 있잖아요. 세균, 그쵸? 제가 이렇게 저희 어른 칫솔이랑 저희 딸아이 칫솔을 떨어뜨려 놓은 거는 저희 딸 애를 양치를 시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붙여 놓으면 세균이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충치는 모자 감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세균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부모들이 뽀뽀에서부터 충치 세균은 옮아가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충치는.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려놔요, 일부러. 혹시나 세균이 묻어 있더라도 옮겨가지 않게. 물론 어떻게 하다 묻을 수도 있겠지만 노력이라도 해야 되고, 저랑 와이프 것도 저희는 떨어뜨려놔요. 왜요? 부부기는 한데 세균 나고 싸움이니까. 이 투스무스도 크림 중에 하나인데 칼슘하고 인 성분이 굉장히 고농도로 들어있고 불소가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초기 후식 병소가 있을 때 칼슘인 불소들이 쭉쭉쭉쭉 들어가서 광화시켜주면 정지 후식 상태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이 친구가 시린 증상에도 되게 좋기 때문에 성인들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은 제가 첫 번째 어린이 치실 써서 먼저 건더기 제거하고, 두 번째 보통 이제는 딸이 초등학생 좀 고학년이 돼가고 있어서 이제 성인 치약을 쓰거든요. 양치질하고 마지막에 투스무스까지, 이 3막장은 제가 꼭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직 다른 가글은 쓰지는 않지만 저는 집에서 이 가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 선반이 있단 말이죠. 수건 꼽는 선반에 뭐가 들어있을까? 딱 보면 치실, 그다음에 어린이 치실 딱 2개가 들어있고 면도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저는 치실을 2종류를 써요. 치간 칫솔이랑 치실 2종류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이 치간 칫솔 쓰세요, 치실 쓰세요 말씀드렸을 때 항상 잘 안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요, 피가 나요, 그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치과 의사인 제가 치간 칫솔을 집에서 해도 아픈 부위는 아프고 피가 나는 부위는 실제로 피가 나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쓰고 있는 치간 칫솔인데, 여기 보시면 막대기형이 이렇게 꺾어갖고 이렇게 쓰는데,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안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랑 나오는 출구의 방향이 제 손놀림의 방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안 아파요. 그런데 아래 어금니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파요. 저도 엄청 아프고 특히 혀 쪽에서 많이 아파요. 그 말은 제가 통과시키는 이 방향이 제 치아 방향하고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금니를 할 때마다 밑에는 아파 나도.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다른 데는 다 이걸로 하는데 끝에 그 아픈 부분은 요런 막대기형 치실이 다 있거든요. 요걸로 하면 안 아파요. 요런 치실을 써서 이렇게 하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죠. 저는 치실이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모든 부위들은 다 치간 칫솔을 쓰는데 유독 아픈 부위는 어쩔 수 없이 치실을 쓴다. 요거 되게 좋은 전략이니까
같이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요거는 원장실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제 수건이 있고,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잘 때 쓰는 라쿠라쿠라는 침대도 있고, 세안제 뭐 면도할 때 쓰는 거 샴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시간 칫솔, 치과에서 쓰는 건 막대기형만 일단 쓰고, 칫솔 요것도 그냥 제가 원래 쓰던 칫솔은 거엄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409번인가 아무튼 그 칫솔인데, 병원에서는 오스템 영업사원분이 또 갖다 주셨으니까 써야 된다 뭐 아까우니까 그거 쓰고 있고, 치약도 마찬가지 오스템 영업사원분이 갖다 주신 거. 가글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려야 되니까 실제로 써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닥스메디 가글을 치과에서 쓰고 집에서는 리스테린 가글을 써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어떤 특정 제품을 막 골라서 쓰거나 막 무슨 성분 가리고 그게 아니라 치실, 그 다음에 칫솔질, 가글 이 3박자를 지키면서 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저희 집도 촬영을 했고 원장실에 있는 화장실로 촬영을 한 거예요. 이 3박자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의 아무리 좋은 칫솔 치약 쓰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되고, 어떤 제품을 쓸 때 선택할 때 필요한 요령은 제가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선택하실 때 도움은 받으면 좋은데 3박자가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제 또 설명드릴 게, 이런 용품들 중에 아이디어 상품이라면 아이디어 상품이고 과하다 싶으면 과한 게 적외선 살균기예요. 논문을 보면 실제적으로 칫솔 살균기가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제가 이제 전제하고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이 적외선이 세균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알고 계신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적외선이 효과를 보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요거 상품 보시면 이 적외선이 칫솔보다 가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가까이 쪼여야 살균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거예요. 이 제품은 이제 유효 거리는 충족해. 그런데 출력이 또 중요해요. 적외선의 파워.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고 조사 시간이 이렇게 돼서 총 조사량이 이렇게 됐을 때 적외선이 세균을 억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적외선 살균기 보면은 출력이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물론 오랫동안 넣어 놓고 있으면 출력이 적어도 시간이 많아지니까 총 조사량은 도달할 거라고 믿어요. 제대로 만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혹시나 제품을 구입을 하실 때 이 유효 거리 바깥에 있는지, 그 다음에 출력이랑 이렇게 좀 적혀 있는 게 있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제품을 구입하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외선 살균기 이게 논문 보면 칫솔에 붙어 있는 거 세균을 억제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는데 기본 전제 조건이 적외선으로 살균을 억제하려면 유효 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생각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칫솔을 넣어 놓으면 살균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잘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외선 살균기 정리를 해보면, 판매되는 제품들의 출력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량적으로 평가는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제조사가 정말 이 적외선 램프를 사용을 했고 출력이 적정하고 적외선이 칫솔모에 충분히 가깝게 조사되는 제품이라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 신생아가 태어났어. 써볼 법하죠. 이렇게 돼갖고 여러 개를 걸어 놓고 적외선이 충분히 나오고 그런 거 있으면은 갓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또 어린이가 어렸을 때는 충분히 써볼 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외선 살균기를 쓰시걸려들랑 거리가 적당하고 출력도 있어야 되고 신생아가 태어난 집이라면 써볼 법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제품들이 혀 클리너죠. 돌기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쓰레빠 바닥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효과가 있대요.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 세균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악취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이미 논문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입냄새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입안의 세균 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이고, 혓바닥에는 미뢰라 그래갖고 이 미각을 담당하는 구성 성분들이 있는데 거기 백텐 이런 게 세균이 많이 끼게 되면 미각이 실제로 저하가 된다고 해요. 혀 클리너를 쓰면 미각 향상되는 것도 있고, 혀 표면에 세균들이 많이 살면 치은염 세균도 있을 테니까 혀가 깨끗하면 이제 예방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굳이 혀 클리너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조금 물음표예요. 왜냐면 칫솔로 해도 되니까. 양치할 때 보통 가가가가 양치하고 마지막에 막 닦잖아요. 우리 혀가 이렇게 생겼으면 혀의 요 안쪽 목구멍이랑 가까운 부분을 누르면 오액하는 건 반사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어 있어 억지로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 자주 하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예전에는 우액우액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우액우액 안 해요. 그래서 혀 클리너를 굳이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약간 물음표인 거고, 그 이유가 칫솔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칫솔을
혀를 잘 닦겠다고. 구두솔 같은 치아 칫솔은 이건 좀 비추해요. 너무 커요. 우리가 칫솔을 사용하는 목적은 치아 씹는 면 위에를 잘 닦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해서 잇몸에서 씹는 방으로 이렇게 쓸어서 닦아서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거를 쓸어내는 목적이란 말이죠.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이렇게 닿는 면적이 넓다고 해서 잘 쓸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혀를 닦는다고 이렇게 큰 거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 칫솔을 사용하시되 양치질 잘 하시고 혀까지 닦아주시면 금상첨화하겠다. 돈도 좀 아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어렸을 때 이 주겸치약이 처음 나왔단 말이죠. 저 센세이션 했어요. 왜냐면 진짜 짰어요. 엄청 짰어요. 그러면 과연 물음표가 들죠. 소금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과연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논문이 있어요. 또 소금이 양치를 하면은 이 스트랩토코커스 뮤턴스 이게 충치 유발 세균이 어떤 특정 유전자를 발현하는 걸 또 억제를 한대요. 그 다음에 식염수 가글을 헥사메딘하고 비교한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랑니 발치 같은 거를 했을 때 헥사메딘을 쓰지 않고 이 살라인으로 마우스 워시를 했을 때 과연 세균층이 어떻게 이런 논문이 있는데 실제로 5.8% 살라인, 23% 살라인이 0.1% 헥사메딘하고 효과가 동일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있는데 그 헥사메딘하고 동일한 효과를 보려면 소금물의 농도가 5.8%나 2, 3%는 돼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치약, 이거 핑크솔트 이거 안 짜단 말이죠. 이 논문의 저자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5.8% 소금물이랑 23% 소금물이 다 효과는 있어. 23%는 추천하지 않는 게 너무 짜서 입맛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그러면 적어도 5.8%는 돼야 되는데 이 치약은 소금이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짠 느낌은 안 들어.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치약이 과연 그 염화나트륨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겸같이 썼는데 좀 짜다 그러면 효과가 좀 있겠죠. 다만 그게 5.8%인지는 모르겠어요. 농도가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간 성분은 조금 물음표다. 얼마나 농도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관리용품 정말 많은데 제가 사용 중인 거 현재 추천할 만한 것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이쑤시개형 치간칫솔도 있고 고급져 보이는 거. 이거 되게 두꺼워서 잇몸 사이 간격이 넓으신 분들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LG에서 나온 페디오 제품이거든요.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저희 집 보여드렸죠. 여기 이렇게 종이컵 같은 데다가 대량으로 부어놓고 쓰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교체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치간칫솔을 언제 교체해야 하냐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제가 실제로 제 원장실에 있는 거 교체해야 될 걸 가져왔거든요. 이게 막 쓰기 시작한 치간칫솔은 겪어서 봤을 때 별로 탈이 안 나 있어요. 이거는 계속 쓰셔도 돼. 근데 쓰시다가 통과시키다가 어디 막히고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부러져 있어요. 어딘가 들어가서 저한테 피를 일으키고 생을 마감한 치간칫솔인 거예요. 못 써요. 이럴 때 버리시면 되고 이런 거 무리해서 쓰시면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냐면 치간칫솔이 부러진 게 잇몸에 박혀갖고 빼달라고 오신 분들 실제로 있어요. 그거 응급실 비용이 5만 원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지저분하긴 한데 버리실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치간칫솔이 또 특징이 잘 안 부러져요. 이렇게 휘어질 때까지 쓴단 말인 거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아래턱뼈 어금니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 이거를 쓰고 있고 아래턱뼈 어금니 부분에는 특별히 저희 딸이 쓰는 어린이 치실을 쓰는데 이 제품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위드 플루오라이드 그러니까 치실에 불소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논문에도 집중이 된 거예요. 치실이나 치간칫솔에 불소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사이사이에 불소가 갈라지니까 도움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몸에 좋은 걸 다 하고 있는 거죠. 치실을 통해서 불소도 바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실 같은 거 선택을 하실 때 다른 코팅 신경 쓰지 마시고 불소 코팅된 거 있으시면 도움이 돼요. 다음에 치약. 일반 치약은 저 진짜 아무거나 다 써요. 아무거나 쓰는 이유가 이 일반적인 치약에 뭔가 성분이 추가가 되면 이름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뭐 잇몸 클리닉, 그다음에 뭐 징지발리스 뭐 이렇게 특정 성분이 추가가 되면 이름이 바뀌는데 특수 성분이 포함되면 그래요. 징지발리스 이거 뭐겠어요? 특정 성분이 들어가서 잇몸 세균을 조금 더 잘 억제한다 그 말인 거잖아요. 이센셜 오일이나 뭐 티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조금 더 잘 죽이겠죠. 그렇다고 여기에 그런 성분이 없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치약은 제가 볼 때 정말 아무거나 다 쓰셔도 되는데 한 가지 신경 쓰실 거는 가성비적으로 좀 신경 쓰면 좋을 게 불소 농도예요. 크게 1000짜리랑 1450인가 그게 있단 말이죠. 같은 가격이면 또 같은 용량이면 고농도 불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호자분들이 오셔갖고 불소 쓰면은 뭐 위험하지 않아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소 농도가 1000몇 ppm인데 불소가 몸 안에 들어가서 불소 중독증이 걸리려면 뭐 실제로 CSI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외국 드라마 있죠. 사람을 치약 갖고 죽였는데 몇 통을 먹였어요. 몇 통을. 수십 통을. 그러니까 불소 농도가 고농도라고 해서 위험한 거 아니고 다 뱉어내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구강 관리할 때 언제 불소 치약을 써도 됩니까?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영상도 내가 남겼는데 어린 아이들이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쓸 수 있는 거는 스스로 물을 뱉을 수 있을 때예요. 그 말은 불소가 고농도로 들어가도 뱉으면 괜찮단 말인 거죠. 치아에만 붙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 치약 그냥 아무거나 쓰시되 불소가 1000짜리보다는 1450 있는 게 가성비적으로 좋다. 그 다음에 일반 치약 말고 제 머릿속에 다른 군으로 잡혀있는 치약은 시린메드랑 센소다인이에요. 왜냐면 시린 증상 다스리는데 이거만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없어요. 그 센소다인도 멀티케어가 있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도 있고 그런데 센소다인이 시린 증상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칼륨 성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센소다인 멀티케어는 그 칼륨 성분도 들어있고 뭐 불소도 들어있고 한마디로 멀티인 거예요. 그래서 멀티케어 쓰셔도 되는데 이 시린 증상이 좀 심하시거나 미백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리지널 쓰세요. 칼륨 농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린 증상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요 메커니즘이 다른데 센소다인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게 시린메드예요. 시린메드는 물론 칼륨 성분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치아 표면을 코팅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시리신 분들, 그 다음에 치아 페임이 심해서 시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센소다인보다는 시린메드를 해서 치아 표면을 좀 코팅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천하는 데 많은 게 이 크림. 제가 이제 요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지켰거든요. 치실, 양치질, 투스무스 바르고 자기.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빠질 유치가 2개 남았는데 단 한 번도 충치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저희 딸이 스스로도 양치질을 열심히 했지만 초기 충치가 뭐 생겼겠죠, 어린아이니. 근데 이 크림을 좀 발라서 재광화시켰던 게 유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여기에는 시린 증상도 다스릴 수 있는 성분이 또 카세인막이라고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인들이 써도 좋아요. 그래서 삼박자, 치실, 치강, 칫솔, 양치질, 가글에 혹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고 나는 내가 소중히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추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가글도 유칼립톨, 할리실산, 티몰, 멘톨, 불소 토탈로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리스테린 중에서도 녹차는 거품이 많이 나는데 요거는 거품이 조금 덜 나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요 가글 같은 경우에는 불소 성분도 들어있고 프로폴리스, 모든 강황 추출물에서 항염작용을 할 수 있는 성분도 다 들어있고 직접 쓰고 있고 실제로 괜찮은 것 같아서 환자분들한테 저자극 가글을 원하시면 저희 치과에서 판매 중인 가글이니까 써보세요 라고 지금 권유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강매하는 거 아니에요. 추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거 설명드렸는데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셔야 될 거는 어떤 제품을 쓰시든지 간에 삼박자, 치실, 치간, 칫솔 먼저 양치질, 가글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제품들도 소개해드렸으니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